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26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난방비 폭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난방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 언론 매체들 보도에 따르면 2배 내지 3배 정도 나왔다 얘기를 하는데, 한 3배 정도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고, 보통 2배나 2배 가까이 정도 폭탄을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더군다나 요 며칠간 날씨가 엄청나게 추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난방비 폭탄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이번 설 연휴의 최대 화두는, 최대 민심의 주제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냐 이런 것이 아니고 바로 난방비 폭탄 문제였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 탓이다, 윤석열 정부 탓이다, 이런저런 논란을 벌이면서, 이걸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윤 대통령 지지자가 아닌 것처럼,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완전히 정쟁적 이슈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진짜 팩트 체크를 해보면 이게 누구 탓이냐? 사실은 가장 큰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책임이라고 하기는 좀 문제가 있죠.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물론 그 한 1년 전 정도부터 공급망이 불안정했었죠. 가스 공급망이 불안정하고, 그러다가 작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딱 침공하니까, 러시아가 어떤 나라죠? LNG 가스 공급에 있어서 세계 탑3 안에 들어갑니다. 중국, 미국, 그 다음 정도의 러시아가 있는데,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가스 공급이 중단되면 어마어마한 국가적 재앙을 맞는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화로 해서 유럽에서, 이거 우리가 너무 러시아에만 에너지를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반성들이 많이 나올 정도로 러시아의 가스 공급은 유럽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러시아가 이제 에너지 시장에서 공급을 중단해 버리니까 중국, 미국 이런 데에 주로 의존하는 이 가스 공급 문제, 석유 문제 계속 불안정해진 거죠.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바로 국내에 미치는 여파. 우리나라는 석유와 가스를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미치는 여파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가격을 올려야 하는 겁니다. 올리면 당연히 난방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는 지극히 상식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난방비 폭탄 고지서를 받게 된 이유는 바로 LNG, 석유, 가스 이런 거에 공급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도시가스 요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국제적인 시세가 오르면 우리가 이제 국제적인 그런 석유, 가스 이런 것들을 수입해서 국내 이런 회사에서 이제 정제를 해서 도시가스로 또는 이런저런 석유로, 휘발유로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할 거 아닙니까? 이 요금을 이제 언제 올리느냐. 물론 그 중에는 제도적으로 연동도 있습니다. 연동도 사실 정책적 이유로 풀면 되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국제 시세가 오르면 그거에 연동해서 국내 가격도 오르게 되는 제도도 있고, 아니면 정책적으로 국내 가격을 억누르는 방법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시가스 요금이 도시가스 요금 기준으로 따질 때 총 4차례 올랐습니다. 4월, 5월, 7월, 10월 이렇게 4차례 올랐거든요. 이게 이제 에너지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면서 생기는 가격 상승인데, 그래서 작년 1년간 보면 대략 한 37 내지 38%포인트 정도 올랐다. 굉장히 적게 오른 겁니다. 이게 굉장히 적게 오른 거죠.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2배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작년에 많이 올렸으면 올해 폭탄이라는 얘기는 안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이거는 정책적 요인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제일 큰 책임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거기 있는 거 맞죠? 이거는 정파적으로 문재인 정부 탓이다
윤석열 정부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국제적인 요인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요인이 정책적 요인인데 여기서 이제 정파적으로 엇갈린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4월, 5월, 7월, 10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4월은 문재인 정부의 말기, 5월부터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도시가스의 경우 3번을 올린 거죠. 4월은 언제입니까? 작년 3월에 대선이 있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정부가 전기요금, 가스요금 뭐 이런 것들을 작년 3월 대선을 의식해서 재작년에 안 올린 겁니다. 뭐 약간 올리거나 아니면 뭐 오히려 인하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막아놨던 거죠. 그리고 가격 인상을 전부 대선 후로 밀어놨던 겁니다. 여기 이 대목에 문재인 정부 탓이 있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다 밀어놓은 거예요. 대선 이후로. 왜냐하면 그 전에 올려놓으면 뭐 난방비 폭탄 뭐 이런 얘기가 또 있을지도 모르겠으니까 그럼 못 살겠다. 이 공공요금이 이렇게 올라서 이게 다 문재인 정부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할 게 뻔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우리나라의 정치를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까봐 다 가스요금, 전기요금 인상을 대선 후로 밀어놓은 겁니다. 조삼모사죠. 지금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그리고 뭐 차츰 이 충격을 좀 완화해가는 방법도 있을 텐데 전부 다 대선 후로 밀어놓으면 대선 후에 한꺼번에 올리고 그러면 죽겠다 얘기가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동안 뭐 한전이나 아니면 가스공사나 이런 데 적자는 계속 커집니다. 국제적으로 가격은 올랐는데 그거 가지고 국내에 싸게 공급하면 그 적자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이 적자 결국 어떻게 되죠? 나중에 국민 세금으로 메우게 되는 거죠. 조삼모사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것들은 바로 정책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걸 부추기게 된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탈원전 정책으로 LNG 발전의 비율이 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LNG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여러 가지 뭐 전기요금 같은 거에 인상 압박 요인이 또 작용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지금 난방비 폭탄 얘기가 나온 게 1월 겁니다. 1월 거는 언제 쓴 거 나오죠? 작년 12월 겁니다. 그러면 12월보다는 1월에 난방 더 많이 하죠. 더구나 1월에 추운 날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는 폭탄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다가 1월부터 전기요금이 9.5%포인트 인상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료 폭탄, 난방비 폭탄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자, 이게 윤석열 정부 탓이냐 문재인 정부 탓이냐 이 얘기가 또 한 번 재론이 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가스요금 뭐 이런 걸 안 올리니까 가스공사가 문재인 정부 동안 적자가 뭐 대략 몇천억 수준에서 10조 원, 9조 원을 넘어서서 이제 1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국제 유가, LNG 가격 뭐 이런 거 다시 또 치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이제 종전이 임박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뭐 미국하고 독일이 최신형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기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래서 이게 뭐 아마 얼마 안 있으면 그냥 휴전으로 끝날 것이다. 휴전이라는 얘기는 러시아가 패전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면 좀 일정 기간이 지나서 가격이 안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불안해질 가능성 여전히 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유럽 지역이 지금 아시아는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지만 유럽은 이상고온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유럽에서는 난방비 폭탄 얘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러시아에는 불행이죠.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유럽 가스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유럽을 고통에 빠뜨려야 아, 우리가 러시아 잘못 봤네 뭐 이런 게 될 텐데 하늘이 안 도와주는 겁니다. 유럽은 이상 고온 현상으로 올해 난방비 폭탄 없었다고 하죠.
바로 이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당분간 유럽은 괜찮은데, 자 그러면 이제 5월 지나고 그러면 또 이런 걸 이제 비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고, 또 코로나 뭐 여러 가지 봉쇄에서 해제되면 중국 같은 데에서 또 소비가 폭발할 수도 있고, 이래서 여전히 불안감은 잠재하고 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난방비 문제를 거론하면서 정부 여당을 향해서 30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 편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폭탄의 책임이 어느 정부에 있다는 걸 이재명 대표는 얘기를 안 하고 마치 윤석열 정부의 탓인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30조 원의 추경을 편성해서 뭐 취약계층을 도와주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은 사람이죠. 이거 난방비 폭탄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 탓이냐 윤석열 정부 탓이냐는 논란을 키우면 문재인 정부도 결코 여기서 비껴갈 수가 없고, 어찌 보면 정책적 요인의 책임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한테 많다. 아마 이런 비판을 받을 것을 예상을 해서 이 문제를 그냥 살짝 비켜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난방비 인상 책임 뭐 이거는 크게 이슈를 삼지 않는 거죠. 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크니까. 자,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제 8개월이 지나고 9개월에 접어듭니다. 언제까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탓, 이거 나왔을 때 문재인 정부 탓, 저거 나왔을 때 문재인 정부 탓. 물론 문재인 정부 탓이 큰 건 사실입니다. 따져보면. 그렇다고 해서 자, 윤석열 정부가 이거 문재인 정부 탓입니다, 또 저것도 나오면 저것도 문재인 정부 탓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한테 얼마나 먹힐까요? 이거는 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분석하니까 이렇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안 받아들일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자체가 지금 뭐 35, 6 정도 되고요. 부정평가가 50%가 훨씬 넘습니다. 그러면 우선 윤 대통령 정부가 뭐라고 얘기할 때 그걸 아예 아니야, 저거 거짓말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지지율을 일단 올려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던 이유, 올려놓는 방법도 제가 과거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윤석열 정부가 지금 실천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뭐 제 말을 안 들었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방법이 뻔히 보이는데 그 방법을 쓰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지지율을 올리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성공 가능성? 그거야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만 저는 그 성공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뭐 제 유튜브를 계속 보시는 분들은 제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들으셨을 것이고, 오늘 얘기는 뭐 그게 주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국정운영 지지율 낮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 정부의 주장이 일반 국민들한테 팍팍 먹혀들지 않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약간은 정무적 판단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가스공사 누적 적자가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수천억 수준에서 이제 10조에 육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10조에 육박하는 거, 이게 뭐 15조가 된다고 해서 가스공사 당장 망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가스공사든 한전이든, 뭐 한전도 누적 적자가 문재인 정부 때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그거 뭐 다 아시는 거고. 그러나 뭐 작년 한 해만 뭐 37조인가요? 뭐 이 정도의 적자를 기록했다니까. 이게 다 탈원전의 여파 아닙니까? 멀쩡한 그 원전 다 만들어 놓고 가동 직전에 있는 원전 가동 중단하고, 뭐 LNG 비율을 높이네, 뭐 화력 발전소를 뭐 석탄을 뭐 어쩌고 하네.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그 요금이 전가돼서 결국 한전의 적자가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한전 당장 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전적인 책임이 거의 문재인 정부한테 있다, 이것도 분명한 거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 지금 9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 탓만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난방비 폭탄 같은 경우는요, 그 과거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뭐 누적 적자가 좀 늘더라도 이번에 워낙 그 한꺼번에 이 폭탄
폭탄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폭탄을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큰 미사일을 한 방에 쏘는 거하고 작은 미사일을 10방으로 나눠서 쏘는 거하고 피해가 어떨까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가스공사나 한전의 적자가 조금 더 늘더라도 이 금년 내년 정도는 좀 이 난방비 그러니까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 같은 걸 크게 올리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좀 안정 국면에 있을 때 그 적자를 좀 털어내는 방법 이런 거는 이런 거를 생각을 했으면 지금처럼 이런 식의 그 어떤 민심 위반 같은 건 없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책적으로 좀 조정을 하는 거죠. 너무나 정직하게 국제 유가, LNG 가격 뭐 이렇게 상승했으니까 이거 더 이상 우리 가스공사 한전 여기에 적자를 누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윤석열 정부의 정책 당국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더 1년이 지나고 뭐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문재인 정부 탓 못하니까 지금 탓할 수 있을 때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묻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정부의 실적을 쌓아가리라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너무 크다 지금. 그래서 경제정책 당국자들의 그런 계산이 팍팍 먹혀들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조율 같은 것이 좀 정무적 조율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웠다. 뭐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 문제는 첫 번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두 번째 문재인 정부 때 국제 시세를 반영하지 않은 가격 조정 이런 거 때문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정도에 들 수 있다면 윤석열 정부가 너무 정직하게 국제 시세를 반영해서 이 LNG 가격, 전기요금이나 뭐 가스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올린다. 여기에 정무적 좀 판단이 가미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